1972년 10월 17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을지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긴급방송이 나왔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국회는 해산되고 정치활동은 금지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80년 5월 17일 자정 또다시 같은 서울. 탱크가 거리를 누비고 분화 소리가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전두환의 5.17 확대 계엄이었죠. 또다시 정치는 죽고 총칼이 살아났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 전혀 다른 집권 명분. 하지만 이 두 남자가 선택한 방법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대화 대신 계엄령, 설득 대신 탱크, 민주주의 대신 군사 독재, 그리고 나라를 위한다는 똑같은 논리. 유신체제와 신군부, 긴급조치와 삼청교육대. 8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반복된 계엄의 두 얼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한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육군 소령 박정희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중앙청과 KBS 방송국이었어요. 장면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었죠. 장면 총리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후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민주정부는 매일 터지는 학생 시위와 노동자 파업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 상황이었어요. 1인당 국민 소득 87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박정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위협은 고조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나라가 망한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새벽 6시 라디오를 통해 혁명 성공이 발표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박정희 정권의 18년 집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18년 후에도 벌어집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쓰러진 후 한국은 다시 정치적 공백에 빠졌어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실권은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박정희 시해 수사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으로서는 정승화가 실권을 쥐면 자신이 밀려날 게 뻔했거든요. 12월 12일 밤 11시 전두환이 움직였습니다.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 전체의 지휘권을 장악한 거죠. 이것이 바로 12.12 군사반란, 일명 숙정의 밤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논리도 박정희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또다시 혼란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차이가 있다면 박정희는 무너진 민간 정부를 정리했고 전두환은 혼란한 군부를 정리했다는 것뿐이었죠. 두 사람 모두 국가를 위한다는 같은 명분으로 총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음 단계로 똑같은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바로 계엄령이었어요. 국회는 즉시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검열을 받았고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박정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경제발전과 북한 위협에 대처하려면 정치적 혼란부터 막아야 한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두환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즉시 연행했고 대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언론사에는 검열관이 파견됐죠. 전두환의 논리도 박정희와 똑같았어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불순 세력부터 제거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반대파를 탄압할 때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바로 지록이 마였어요. 지루에마, 즉 가리키지, 사슴러, 할위, 말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이는 중국 진나라 때 나온 고사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후 실권을 잡은 조고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시험해보려고 한 일이에요. 어느 날 조고가 사슴 한 마리를 궁정으로 끌고 와서 황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야, 이 좋은 말을 바치겠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죠. 누가 봐도 사슴인데 조고가 말이라고 하니까요. 신하들 중 일부는 조고의 눈치를 봐서 맞습니다. 훌륭한 말이군요. 라고 했고 다른 신하들은 용기를 내어 아닙니다. 저것은 분명히 사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조고는 나중에 사실을 말한 신하들을 모두 숙청했어요. 박정희와 전두환도 똑같이 지록이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명령하고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긴급조치 1호로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긴급조치 9호로는 학생 시위까지 원천 봉쇄했어요.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사회 정화 작업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차별 단속이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영장도 없이 잡아들여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듯 두 사람 모두 억압을 질서라고 탄압을 정화라고 독재를 안정이라고 포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계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유신체제 하에서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던 거죠. 반면 전두환의 확대 계엄은 달랐습니다.
12-12로 잡은 권력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어요. 국가 발전보다는 정권 유지에 더 급급했던 겁니다. 같은 계엄령이지만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라는 명분이 있었고 전두환은 권력 안정이라는 사욕이 더 컸던 거예요. 하지만 계엄령으로 세운 질서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만든 체제의 칼날에 쓰러졌어요.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5.16 쿠데타 때부터 함께한 동지였죠. 당시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부마민주 항쟁이었어요.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죠. 박정희는 강경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김재규는 달리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신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박정희는 더 강한 통제를 원했고 김재규는 유화책을 주장했죠. 그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카카, 대모대가 청와대로 몰려옵니다. 박정희가 다시 강경 대응을 지시하는 순간 김재규는 20년간 쌓인 모든 갈등과 고뇌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20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친구의 총성.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신 체제가 만든 절대 권력의 고독이 결국 배신을 불렀던 겁니다. 전두환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직접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어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5.17 확대 계엄에 반대하는 시위였는데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무력 진압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이것이 전두환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어요. 광주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거든요. 1987년 마침내 6월 항쟁이 터졌습니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아 쓰러진 사건이 도화선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두환도 버틸 수 없었어요. 6월 29일 노태우가 8기항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김대중을 사면복권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박정희와 달리 전두환은 때를 읽을 줄 아는 현실 파악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계엄령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자와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양면 평가를 받고 있고 전두환은 12.12와 5.18의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엄령이라는 같은 칼을 휘둘렀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은 계엄령의 이름이지만 박정희와 전두환,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가난에 허덕이던 조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보릿고개를 없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계엄령도 결국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후세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신 체제 하에서도 경제는 계속 발전했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박정희에게는 분명한 국가적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전두환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박정희가 이뤄놓은 경제성장의 토대 위에서 집권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광주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고 삼천교육계에서는 죄 없는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같은 계엄령이지만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전두환은 권력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지금도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만 전두환은 군사 독재자로만 기억되는 것이지 모릅니다. 박정희의 진실은 조국 근대화였고 전두환의 진실은 권력욕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읽는 역사 평행이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